질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드 품종과 가장 사랑하는 화이트 품종을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각각 어떤 품종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을까요? 실제로 투표를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와인 산지가 호주에서 슈라즈가 아닌 이 두 가지 품종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 호주에는 슈라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호주 와인 생산량의 5%라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호주의 고급 와인 카테고리에서는 무려 20% 이상을 차지하는 프리미엄 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 와인들이 국내에도 수입이 되지만 극소량의 와인을 빼면 소개가 잘 되지를 않아요. 수입이 되다가도 끊기는 경우가 많고 수입사에서도 마케팅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 지역 와인들이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물량 자체도 적은데 가격적인 접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알고 배운 사람만 먹어라, 약간 이런 스탠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호주 와인을 특별히 애정하는 제가 눈에 띌 때마다 구매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산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남호주가 아닌 서호주 지역의 마가렛 리버예요. 오늘은 마가렛 리버 지역을 알아보고 네임드급 와이너리지만 국내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생산자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다만 여기 와인은 벵가드 와인 머천트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항상 그렇듯 광고 아니고 요청 아니고 제가 직접 사 마시고 하고 싶어서 하는 소개입니다. 호주 하면 보통은 높은 알코올을 가진 풀바디한 쉐라즈를 떠올리잖아요. 서호주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레드와인을 기준으로 알코올 볼륨이 보통 13.5도가 나오고 많이 나와야 14도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와인도 레드와인인데 도수가 13도예요. 이거는 14도죠. 며칠 전에 열었던 이 와인은 13.5도입니다. 이 지역 와인들이 보통 13도에서 14도 사이의 알코올을 갖고 있어요. 바로사벨리나 맥라렌 베일 와인들이 보통 14.5도를 깔고 들어가고 높으면 15도가 넘어버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가렛 리버는 서호주에서도 툭 튀어나온 이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딱 이만큼입니다. 그 덥다는 남호주보다도 살짝 위쪽에 있어요. 일조량이 많겠죠. 그런데 평균 기온은 바로사벨리나 맥라렌 베일보다 오히려 낮아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와인 산지는 위도와 함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여기가 위도상으로 보면 더운 지역이어야 되지만 바다 주변으로 뚝 튀어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해풍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해요. 분류상으로는 해양성 기후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도에도 불구하고 냉각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일조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냉각 효과 때문에 평균 기온은 남호주보다도 오히려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거의 원시림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립돼서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자연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와인 메이커면서 유튜버인 와만남 님이 계신 곳이기도 해요. 그분도 마가렛 리버의 와이너리에 계십니다. 마가렛 리버 북쪽에 있는 플레임트리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대외적인 평가가 상당히 좋은 집입니다. 특히 샤르도네. 어쨌든 와만남 님이 바다에서 찍는 영상을 보면 해안가에 가오리가 다니고 상어가 다닙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변에 상어가 다녀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 손이 많이 안 탄 지역이라는 겁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냉각 효과, 그리고 많이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 캐릭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지역의 화이트는 복숭아향 폴폴 나는 샤르도네가 유명하지만 레드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기반의 보르도 블렌드가 유명합니다. 그냥 유명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해요. 마냥 파워풀한 와인이기보다는 파워도 있는데 섬세한 풍미도 같이 갖춘 그런 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믈리에나 테이스터분들이 여기 와인을 묘사하는 걸 보면 말린 허브도 자주 나오고요. 리피하다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흙내음 같은 얼씨한 향도 자주 언급이 돼요. 대충 캐릭터 나오죠. 갑자기 뜬금없지만 상복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남호주 와인들이 약간 무력형 캐릭터 같은 이미지라면 마가렛 리버는 문물을 겸비한 캐릭터 같은 이미지예요. 상복지 장수 중에 강유나 등해 같은 캐릭터가 있죠. 문무 겸비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마가렛 리버 레드가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포나 마초처럼 엄청나게 파워풀하진 않지만 적당한 파워와 섬세함을 같이 갖춘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이 너무 굴해서 좀 와닿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와인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세련됐다 라는 키워드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네임드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생산자로는 아트 시리즈 라인을 만드는 루인 에스테이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샤르도네가
호주 샤르도네의 끝판왕급 평가를 받는 와인이에요. 아마 가을이 지나면 2018 빈티지가 국내에도 들어올 건데 이런저런 샵에서 입고 알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가을에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은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호주 현지 평론가들의 소셜미디어를 다 팔로우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마가렛 리버 2018 빈티지가 레전더리한 빈티지가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급 빈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루인 에스테이트 외에도 모스우드나 바스필릭스, 퀄렌, 제노두, 케이프 멘텔 등등 어마어마한 생산자들이 이 좁은 땅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와이너리는 마가렛 리버 중심부인 윌리아브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들렌즈라는 와이너리예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와인은 우들렌즈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이에요. 이게 랭턴 등급에도 포함이 되고 현지가 $130 정도로 팔리는 고급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해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2014는 매튜였고 2015는 러셀, 2016은 클레멘타인 엘로이스예요.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가문이 왓슨이라는 가문인데 이 이름이 다 왓슨 가문의 구성원이거나 가문과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최상급 와인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6만원대에 있는 중간급 와인을 제안을 하려고 해요. 마가렛이라는 와인입니다. 마가렛 리버 와인이라서 마가렛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지금 소유주의 증조 할머니 이름이 마가렛이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참고치 알아두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로 마가렛 리버 레드 와인의 전형성을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마가렛 리버 레드 와인이 파워와 우아함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로사나 맥라렌 베일의 대다수 와인들처럼 풀바디함과 초콜릿 풍미로 승부하는 와인들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한 번에 와닿기보다는 마시면 마실수록 매력을 느끼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의 입맛에 맞는 와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초보자분들께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취향에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호주 와인은 슈라지지 아니면 레드 와인은 과일 폭탄, 초콜릿, 바닐라가 최고야 이렇게 접근하면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이 지역 와인의 큰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 마가렛 리버의 완전 고급 와인을 경험하기 전에 이 단계를 먼저 꼭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렛 리버 레드 와인이 내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이 와인으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마가렛 리버 스타일로 잘 만든 와인입니다. 강건함과 화려함이 같이 있어요. 이 아래에 클레멘타인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메인밭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볼 생각이라면 한 2만원 정도를 더 쓰셔서 마가렛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입맛에 맞다 그러면 10만원 이상의 마가렛 리버 고급 와인을 파보셔도 되고 난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장르에 손을 더 안 대시면 돼요. 그런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와인이에요. 둘째로 국내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현지에서 5만원대로 팔리는 와인입니다. 현지 대표적인 샵인 덴머피나 닉스와인, 와인하우스 이런 데서 다 이 가격에 팔려요. 근데 국내에서는 6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현지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원래 벵가드가 가격이 전체적으로 괜찮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와인은 국내 가격이 정말 좋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중간급이지만 고급 라인과 밭을 공유합니다. 여기가 1973년에 포도나무를 처음 심었는데 플래그십 와인도 그렇고 마가렛도 이 밭에 포도들을 씁니다. 충분히 뿌리가 내리기도 했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밭이기도 해요. 마가렛보다 한 급 아래에 클레멘타인이라는 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내가가 49,000원인데 이거는 다른 밭에서 나와요. 여기는 나중에 만든 밭이라서 수량이 어리기 때문에 가성비 라인이 나오는 밭입니다. 그래서 기왕 5만원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2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서 마가렛을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가성비 라인인 3만원대 윌리아브럼 라인을 고르는 거를 추천을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진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클레멘타인도 마셔봤거든요. 근데 제가 마셨던 병은 쓴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평론가 평가는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 보틀 뽑기가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2번 마셔보진 않아서 이 와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클레멘타인을 만드는 밭은 메인 밭이 아니다. 마가렛과 플래그십 와인은 밭을 공유한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섯째로 셀러링도 가능하다. 제가 이거를 2016이랑 2017 빈티지를 둘 다 마셔봤거든요. 2016은 작년에 먹었고 2017은 지난주에 다시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보려고요. 이게 열자마자 되게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알코올 케어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향수처럼 화려한 향도 치고 올라옵니다. 이후로는 담배 향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산도와 타닌도 짱짱합니다. 되게 어린 느낌이에요.
할리데이 와인 컴패니언에서 활동하는 레드구딘 MW는 이 와인의 시음적기를 2036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에서는 2017 빈티지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를 이 와인의 최고 포텐이 터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직접 마셔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마셔도 좋은 와인이고 셀러링 했다가 나중에 드셔도 좋은 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모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셀러링을 무조건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잠깐 와인 폴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책 뒤쪽에 호주 섹터를 펴보세요. 거기서 마가렛 리버 보르도 블렌드를 찾아보시면 장기 숙성용 와인을 모으기 좋은 곳이다 라는 코멘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고급 와인에도 스크류캡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숙성이 더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러에 뭔가 새 와인을 넣어보고 싶다, 아니면 마가렛 리버 까베르네 소비뇽 블렌드 중에 잘 만든 와인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만 찾는 찐 애호가들의 와인 산지이면서 현지의 인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안 팔리는 지역, 마가렛 리버와 국내에 수입되는 이 지역의 와이너리 우드렌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와인들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셀러 한 자리를 내어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와인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